자, 129쪽 미자편 8장이죠. 129쪽 미자편 8장에 일미는 이렇게 있죠. 일미는 자, 일자는 편안을 일자이죠. 편안을 일. 편안을 일자는 보시면은 자, 얘만 있으면은 토끼 토자이죠. 이 토끼 토자는요, 이렇게 위에가 칼도로 오도록, 이게 칼도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칼도가 자, 위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자, 칼도가 요 칼도가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이제 속자, 정자 이래 가지고요. 요렇게도 쓰지만 이거 그냥 삐침으로 와요. 이렇게. 삐침으로 와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쓴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쓴 것도 볼 수 있어요. 속자라고 그래서 두 개 다 통용을 되고 있으니까 정자로. 그래서 이것도 토끼 토자고 이것도 토끼 토자입니다. 그러는데 요 토끼 토자에 점 하나가 없으면은 면할 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익숙해서 이렇게 자꾸 쓰는데, 그러면은 점이 있으면은 토끼 토자였는데 점이 없으면 면할 면이 되어서, 자, 우리 요거는 토끼 꼬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끼 꼬리. 그러면은 우리가 토끼 꼬리는 진짜 왜 요만하잖아요. 그죠? 토끼 꼬리는 꼬리를 할 것도 없이 응댕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토끼 꼬리라 생각하시면 토끼가 사람들이 놓았는 덫에 걸렸어. 그랬는데 다행히 발도 목도 아니고 꼬리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꼬리는 떨어졌지만 죽음은 면했다. 그래서 꼬리가 점이 있으면은 토끼토, 없으면 면할 면, 면죄 이럴 때. 자, 면할 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착이 왔잖아요. 자, 토끼는 토끼장 속에, 여기 보세요. 토끼가 덮을묘기죠. 이 토끼가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은 토끼가 토끼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토끼가 될까요? 이건 무슨 자가 되냐 하면은, 자, 토끼는 산토끼, 토끼 하잖아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지만 깡총깡총 뛰어가죠. 그러니까 토끼는 산에서 지 맘대로 뛰어다녀야지 어떨까 했어요. 편안하죠. 그죠? 토끼가 지 맘대로 막 뛰어다니면은 요거가 되는 거죠. 편안할 일이 되는 거죠. 그 안일하다 이럴 때. 안일주의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편한 일이 되는데, 이거는 덮을묘기야. 이거는 갇혀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요 속에서 진짜 토끼장만한 여기에 딱 갇혀서 여기에서 밖에 못 움직이면은 내 본성은 뭐예요? 막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건데 갇혀 있으니까 원통해 죽겠죠? 원통할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끼가 똑같은 토끼인데, 그러면은 얘가 토끼 토자이면은 얘가 들어가면은 80%가 형성 문자에 의해서 얘가 토자이면은 토자가 될 확률이 80%라고 했는데 얘는 완전히 딴 글자가 왔죠. 토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토끼가 갈착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갈착이 나오는 글자는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얘는 뒤에 있는 글자를 먼저 쓰고 그리고 얘를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끼가 가니까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험시험 갈착 이러는데 굳이 길게 시험시험 넣지 말고 요거 갈착. 토끼가 가니까 편안하다. 지 맘대로 가니까. 그래서 편안할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덮여 있는, 그죠? 꼼짝 못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통해 죽는 거야. 나는 언제나 저 자유를 누리나 뭐 이러는. 그리고 토자가 아니라 일이 되거나 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편안할 일자가 오고 백성민이 왔잖아요. 그래서 일민 이러는 것은요, 편안한 백성 이런 뜻이죠. 한자 뜻을 생각해 보면은 편안할 일 백성민이니까 편안한 백성 이런 뜻인데, 그럼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내가 벼슬 자리를 한다든지 어디에 소속이 돼가 있으면은, 자, 엔간해서는 거기에 충실해야 되죠. 내가 조금 아프다고 그냥 내가 아프면 내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쉬어도 되지 이러지만, 내가 어느 소속에 대가 있으면은 엔간히 아프다고 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는데 얘는 아무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서는 일민이라고 했냐 하면 은둔자들요. 춘추 전국 시대였었잖아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서 세상에 벼슬을 하겠다고 내가 껍석거리고 나가는 것은 지옥밖에 돌아오거나 내가 지옥이나 또는 죽음밖에 안 돌아오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 시대가. 이런 시대에 내가 벼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다면은 내 고귀한 뜻을 접거나 아니면 접어서 나쁜 거시기한테 임금에게 내가 충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간신이 되거나 이래야지 되니까 내 뜻을 굽혀야 되거나 뭐 아니면은 차라리 나 그 꼴은 못하겠다 하고 내 목을 내놓거나 이래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은둔을 하죠. 그래서 일민이라는 것은 은둔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편안한 백성, 그냥 한자 뜻대로 풀이를 하면은 편안한 백성인데 은둔자 이러는 거죠. 일민은 백이숙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백이와 맞백자 오랑캐 이자이죠. 아제비 숙자 가지런할 제, 그래서 백이 이러면은 맞백자 오랑캐 이자이죠. 자, 우리 이 백자라는 것은 흰 백자에 사람 인변에 흰 백자가 오면은 이거는 백은 백인데 얘가 백이니까 백은 백인데 사람인이 와서 형 이럴 때 그 집안의 장남에게만 이 백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맞백자를 붙이지 둘째, 셋째, 넷째한테는 이걸 절대로 못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백이 오랑캐 이자도 되고요. 클이라고도 하고 오랑캐 이라고도,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놈들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이럴 때 오랑캐 이로 더 많이 쓰이지만 클이 뜻도 있어요. 한자에 있는 뜻이 보통 서너 개가 있다 그랬죠. 많게는 뭐 10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클이 이렇게도 쓰고, 근데 여기에서는 오랑캐라는 뜻보다가는 맞이로서 크다 이런 뜻으로 썼겠죠. 뭐 오랑캐라는 뜻으로 이름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백이 그러면은 고죽국의 왕자, 맞백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백이는 고죽국의 첫 번째 왕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백이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왕자리는 자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우리 조선 때 태종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첫째, 둘째보다는 셋째인 충령이 저 녀석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저 녀석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기도 정당하게 왕위 자리를 오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태종도 내가 정당하게 왕위를 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버지 뜻은 둘째 왕비인 강씨의 소생에게 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큰 아들은 이성계의
첫째 부인은 한씨였단 말이죠. 그럼 이 한씨의 첫 번째 아들은 왕이 되기 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죽었으니까 한씨의 소생으로서 둘째, 셋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둘째, 셋째가 있으면은 순서대로 그러면은 둘째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이성계는 그럼 순서대로 둘째 한씨 소생의 둘째에게 왕위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후비인 강씨의 소생에 11살짜리 이 어린 아이에게 세자 자리를 넘겨주니까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이 이방원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형에게 줬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내공이 얼만데 이럴 판인데 하물며 둘째 형도 아니고 우리 엄마의 소생들도 아닌 강씨의 소생에 그 어린 아이에게 왕위 자리를 주니까 자 이렇게 반란을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왕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태종 이방원에게는 마음속으로 내가 정당하게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내 대부터는 그 다음 대부터는 정당한 장자 위주로 가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부족한 점을 내 자식 대해서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니까 다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자 위주로 첫 번째 위주로 양령, 효령, 충령 이렇게 있으면은 첫째 위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놈은 좀 아닌 거야. 그냥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담타 놓고 기생 궁궐을 벗어나서 하여튼 이런 일을 자꾸 이러고 하니까 부부간에 셋째가 첫째였으면 그죠? 이러는 것을 양령이 들어버렸죠. 그러고부터는 더 어긋난 짓을 하죠. 그러니까 효령은 어떻게 했어요? 효령은 저렇게 되면은 형이 쫓겨날 것이고 형이 쫓겨나면은 둘째인 내가 왕위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형처럼 저런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공자왈, 맹자왈 책만 붙들고 사는 거죠, 막. 더 나는 이제 이렇게 신하들이고 아버지고 한테 다 잘 보이게끔 나는 성실한 사람, 형과 다른 사람을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형이 가만히 보니까 웃기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효령에게 야 이놈아 너가 아니라 충령이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효령이 깨닫는 거죠. 왕위 자리를 충령에게 넘기려고 형이 더 일부러 저랬구나.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으면은요. 첫째는 폐쇄자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 형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둘째인 내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는데 부모의 뜻이 그래서 형이 그러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철면피도 아니고 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죠. 내가 이 왕자의 자리에서 없어져야지 되니까 머리 깎고 절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되었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효령대군 연불 외듯이 효령대군 뭐 하듯이 한다? 저도 치매가 올래나? 호령대군 뭐 하듯이 한다? 북두들기긴 아니고, 목탁두기. 목탁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면은 목탁인데, 목탁이 생각 안 나가고, 두들기는데 뭐듯이 장구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목탁이잖아. 중은 목탁두기잖아요. 그러면은, 효령대군 입장으로 보면은 나 가만히 있으면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버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있을 걸 그랬나?
아이 잘했어. 마음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을 잊어내는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목탁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목탁 두들겼는지 우리 엄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뭐 어쩌고 하면은 효령대군 목탁 두들기듯이 한다. 이 잡념을 입어주려니까 오롯이 그냥 나무아미 답을 이것만 열심히 한 거죠. 자, 이렇게 하여서 충령에게로 왕위 자리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는데 이 고죽국의 왕이 보니까 이 마지가 있는데 이 마지 얘보다는 아제비 숙자를 썼잖아요. 아제비 숙자를 써가지고, 아제비 숙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아제비 숙자를 쓰니까, 아제비 숙자는요, 세 번째 이하 이상을 아제비, 둘째는 그 복음 중자를 써서 중자를 쓰는데, 자, 나보다는 윗사람이고, 작을 소자가 오고 또 우자가 오죠. 이게 생각이 나보다는 윗사람이고 또 우리 아빠보다는 작은 사람 이렇게 외워놓고 이것도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왔다 갔다 하다가 TV에서 잠깐 보니까 치매 예방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요. 손을 이렇게 하고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만 봐.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손은 가만히 두고 내 고개를 요렇게, 눈은 여기를 보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저는, 어지럼증이 한번 또 되게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길을 가면서 한 30m 앞을 이렇게 저 앞에를 봐도 내 눈은 저쪽에 회장님을 보고 있지만 옆에가 사이드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한 곳을 여기 보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한참을 보는 이거를 하래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이 어지럼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치매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렇게 손 이거 해보세요. 요렇게 하고는 자 손은 가만히 있어요. 눈은 여기를 보면서 고개만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도 이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은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흘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을 해가지고 치매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치매죠.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치매니까 이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이 제일 좋고, 요를 좋다는 방법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따라 해야겠죠. 그 아침에 제가 혼자서 이러고 왔어요. 자, 그러는데, 둘째, 우리 태종 이방원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이 고죽국의 왕도 이 첫째보다는 둘째도 있고 얘가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숙제로 쓰는 거 봐서는 셋째이거나 아제비 숙자는 셋째이거나 막내는 끝개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고 첫째는 이게 있으니까 아니고 둘째도 중자를 안 썼으니까 아니고 그러면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정확하지 않는 옛날에 아들을 뭐 10명쯤 낳았으니까 그 몇 번째인지는 모르는 어쨌든 그럼 셋째쯤으로 쳐서 이 셋째에게 아버지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왕자리가 왜 부모면은 내 자식이지만 요 놈이 더 똘똘하고 요 놈은 조금 까칠하고 요 놈은 너그럽고 이런 거 내 자식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대대손손 잘 이렇게 번창하기 위해서는 얘보다는 얘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에게 왕위 자리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백이가 당연히 아버지한테는 그런 뜻은 있었지만 굳이 이제 그거 뜻이었지만 정하지는 않았으니까 백이가 왕위에 오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효자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내가 왕위에 오르면 안 되고 이거는 숙제에게 가야지 된다. 이러면서 자,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이 계시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고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얘가 왕위 자리에 못 오르겠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를 내가 떠나서 없어줘야지 되겠다? 이러고는 얘는 달아나는 겁니다. 이 나라를 고죽국을 떠나서 달아나요. 진짜 성인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달아나니까 이거를 김새를 숙제가 알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싫다고 내가 왜 남아서 내가 왜 그 골치 아픈 이 왕지를 왜 하냐고 이러고 형 따라서 막 도망가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둘 다 여기 있다가는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어쨌든 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둘 다 싫다고 둘이서 같이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은요, 기원전 1100년쯤 무렵이에요. 1100년이 아니라 1050년쯤이에요. 이 기원전 이쯤이니까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죠. 이때쯤이니까 이러면서 우리 둘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우리 두 몸을 의탁하고 우리가 살아갈까 하고 둘이서 의논을 하니까 이렇게 중국이 있는데 여기 서쪽에 여기에 주나라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큰 나라, 천하를 먹는 이 주나라가 아니고 이때는 은나라 천하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호경이라는 곳에 요거는요 사방 50리 이러는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 그럽니다. 얼마 안 그러는데도 3분의 2가 이 사람들을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문왕을.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해서 이 고죽국의 왕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말 타고 걷고 이러면서 가니까 이 넓은 땅에 여기까지 가는 데는 1년도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긴 시간을 걸려서 여기에 도착을 했더니 문왕은 이미 죽었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너무나 포악한 임금이라서 이 문왕을 주왕을 폐해야지 된다고 이 무왕이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유명한 강태공과 더불어서. 자, 그래서 강태공과 더불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목야의 전투에서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주왕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왕을 이 은나라를 치려고 이제 결전의 날이 와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찰나였어요. 그러는데 백이와 숙제가 와가지고는 이 무왕의 말고삐를 잡으면서 이거는 반역이라는 거지. 이거는 반역이니까 이러면은 아니 되옵니다 하고 백이 숙제가 이 사람들을 말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왕이 지금 큰 거사잖아요. 아주 큰 거사를 앞두고 이 거지 깽깽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주 그냥 성스럽게 지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가지 말라고 초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딴 놈들이 다 있나 하고 단칼에 쳐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였죠. 그랬더니 강태공이 말리는 겁니다. 무왕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인이라고 성인이라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강태공이 무왕을 못하게 말려서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목야의 전투에 가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 주나라가 천하를 얻게 되는 게 1050년 이 무렵입니다. 기원전 1050년 이 무렵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백이 숙제는 우리는 그러면은
이 주왕 반역자인 이 주왕의 녹을 먹을 수는 없다. 이러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주나라의 곡식이나 이런 거는 안 먹겠다 이러면서 산에 가서 산나물, 고사리를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어떤 신하가 누가 와서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어서 주나라 천하가 되었으니까 이 넓은 땅에 인재는 많지는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어진 사람들이고 하니까 자, 나와서 벼슬을 같이 하자. 이 천하를 같이 다스리자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는데 싫다고 안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겠다 하고 안 가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수양산도 주나라 산이요.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도 주나라 건데 그럼 고사리는 먹으면서 그 주나라 녹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못된 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나는 고사리도 안 먹겠다. 그리고는 굶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백의와 숙제입니다.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조선시대에 누구죠? 누가 거기에 가서 거기 백의숙제의 무덤을 지나면서 시를 지었죠. 성삼문이었나? 누구였나? 왜 고사리는 수양산에 가서 신숙주가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요. 검색해보면 근데 금방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신숙주가 됐나? 숙주나물은 잘 쉰다. 그래서 배신해서. 자,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누군가가 그 무덤가를 지나면서 나 같으면은 수양산의 고사리도 처음부터 안 먹었을 거다. 나 처음부터 죽었거나 차라리 이렇게 해버렸지 거기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러는 시를 지었죠. 자, 그랬던 이 백의숙제입니다. 그래서 백의숙제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백의숙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의숙제를 알려면은 이 과거에 이런 상황 때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3100년쯤 전에 거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사유명호사유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유명호사유피라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였으니까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백의숙제 참 고결한 사람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의 뜻은 숙제한테 있었지만 나는 내가 마지로서 내가 왕자리에 오르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내가 왕위에 올랐다 이러면은 백의가 지금까지 거론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귀하고 청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사유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백이 맛백 오랑캐이라고 많이 합니다. 동이족 그러면서 오랑캐이이지만 클이도 되어서 그 집안의 마지로서 가장 큰 아들이다. 그래서 백이라고 맛 오랑캐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백이라고 하고요. 아제비 숙자의 가지런할 제자가 와서 숙제. 이 사람들은 고죽국의 왕자들이고요. 자, 우중이고요. 우중은 자, 근심 우자, 범호 오나라 우자입니다. 호랑이도 오나라를 근심한다. 그래서 근심우자. 요 범호부수이잖아요. 여기에 어제 사람인이 오면은 범호자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전복자, 굴발염, 일곱칠자가 와서 범호부수인데 여기에 자,
오나라 오자가 들어가서 호랑이도 오나라를 근심우자가 되었어요. 근심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중, 버금중자이죠. 이건 둘째라는, 우중은 중자가 버금중자가 들어있으면 얘는 그 집안의 둘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중 그러는데요. 이 우중은 오나라의 태백하고 같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제 주나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나라가 이 은나라가 있던 이 은나라에서, 이 주나라는 그냥 지금의 서안 있죠. 그 서안, 중국의 서안 있잖아요. 그 서안이라는 곳, 그 근처에 있는 호경이라는 곳에 이렇게 작은, 그냥 이렇게 제후국이었단 말이죠. 은나라의 작은 제후국이었는데, 이 그 문왕이 너무나 이렇게 나라를 잘 오진 사람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제후국들이, 은나라에 굉장히 많은 제후국들이 있는데, 이것을 3등분 했을 때 이 3분의 2가 이 문왕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껑끄리꾼 줄을 쓰는 이 주왕이었는데, 이 주왕을 은나라 천하니까 이 주왕을 섬겨야지 되는데, 이때의 나라 사람들은, 이 천하의 사람들은 오히려 얘보다도 이 문왕을 더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우리 태종 이방원이, 자, 내 대에서까지는 모든 피 흘리고 이러는 것은 내가 다 정리를 했어. 내가 내 대에서는 욕을 먹던 어쩌든 내가 다 정리하고, 세종 내 아들 대에서부터는 문화의 꽃을 피우도록, 태평성세를 이루도록 욕은 내가 다 먹을 짓을 다 했다면은, 여기에서도 이 문왕은요, 정말 덕으로서, 태종은 무력으로서도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자리를 하고 후대부터는 이렇게 평안하도록 태평성세를 이루도록 했다면은, 이 문왕은요, 문으로서 이 천하를 이렇게 아주 잘 다스린 겁니다. 이랬더니 그 덕에 감복한 사람들이 이 문왕을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강태공과 함께 이 은나라가 주나라, 천하가 되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왕이 왕위에 오르던 이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근심우자를 쓰는 이 왕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둘째라는 거예요. 태백이, 형이라는 태백이 있어요. 그러는데 문왕의 아버지가 세 번째 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계자가, 끝계자가 오니까 이걸로 봐서도 문왕의 아버지예요. 그럼 문왕의 아버지인 이걸로 보아서는 이 계력이 이 문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할아버지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사람이 왕위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태백이 있고 우중이 있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막내인데, 요 안에 또 셋째 넷째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막내인데 이 사람한테 왕자리가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이 조상이 얘보다는 얘인데 하는 것이, 왜 그러면은 계력에게 왕위 자리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이 조상은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은요, 이 계력의 아들이 문왕인 겁니다. 이 계력의 아들이 문왕인데, 요 문왕, 우리 똘똘한 사람은 아기 때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요 아기 때부터 하는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요게 손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 명의 손자들 중에서 저 녀석이 저거 보통이 아니네,
저 녀석이에게 나라가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이 나라가 대대손손 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여러 명의 손자들 중에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얘한테 가게 하자면 이 손자한테 가게 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얘한테 가면은 얘한테 못 가잖아요. 얘한테 가도 얘한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버지인 얘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태백하고 우중은요 자기 아버지의 뜻을 알고 달아나는 겁니다. 우리 백이숙제가 달아나듯이, 자 양령효령이 달아나듯이, 나쁜 짓을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문왕의 아버지에게 왕위 자리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왕이 그 대를 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중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이 막내 계력에게 왕위 자리가 가도록 태복도 달아나고 자기도 달아났는데 달아나서 오나라를 세운 겁니다. 오나라를. 자, 그래서 우중과 그래서 일민 그랬잖아요. 은둔자, 편안하게 사는, 정치 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는 참 편안한 사람들이죠. 요새 정치 싸움 난리도 아니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은 나는 더 웃기는 게 같은 당끼리도 맨날 싸우고, 남의 당하고는 싸우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난 같은 당끼리 싸우는 거 보고 쪽박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고. 하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양보하자 그런 사람 보았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서 미미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일민이 내가 지금 이 당대에서 건세를 누리겠다고 막 이러는 천하에서 내가 충분히 그거를 난 가만히 있어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딱 안 하는 겁니다. 아, 아버지의 뜻이 그랬으면은 이 아버지의 현안으로, 밝은 해안으로 보고했는 그 길로 가야지 된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이숙제 중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일과 주장이 나오죠. 여기 이 일도 오랑캐 이자에 편안한 일자가 있고요. 주장은 불굴주의 베풀장인데 이 일과 주장에 대해서는요. 어디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우리 백이숙제라든지 우중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자료가 남아 있어서 제가 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랬던 사람들이다 하고 그 나중에 사람들까지 비유해서 이랬던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였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일가 주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자료가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도 이게 없고요. 유하해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도척이 누구예요? 도둑놈, 그죠? 도척 그러는데 이 도척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웃기는 게 보세요. 이 유하해라는 사람은요. 유자가 버들 유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들 유자를 쓰는 게 이 집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어서 버들 유자를 쓴다 이러는 이름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유하해는요. 당시에 어쨌든 현인이라고 아주 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이 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도둑은 그야말로 도둑인 겁니다. 그런데 도둑도요 그냥 점도둑이 아니라 9,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도둑이었다는 거죠. 자, 그 졸병을 9,000명이나 거느리고 있다면은 군대로 치면은 뭐가 되나요? 무슨 대대가 되나요? 중대가 되나? 이런 거, 소대 이런 거 있잖아요. 9,000명이면은 뭐예요?
주명이면 예. 거의 사단급이에요. 오, 사단, 거의 사단급이면 그러죠. 뭐 소대, 중대, 대대 이러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9,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다는 것이 사람의 생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포악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저는 생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생거는 진짜 좋아하지도 않고 익었는 거예요. 익어도 슬쩍 익는 것을 저는 또 못 먹어요. 완전히 익혔는 것을 좋아하고 생거를 잘 못 먹고 그러는데 간 같은 거 우리 소 간 이런 거 드시죠? 눈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요새 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소 간이라도 좀 먹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좋다니까 소 간은 먹는다 치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간을 먹을 수가 있나요? 이거를 즐겨 먹었답니다. 즐겨. 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데 이 도둑들에게도요 지켜야 하는 예 5가지가 있고 또 5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도둑이면서도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용기 이런 것도 있어요. 지혜도 있고. 근데 도둑질을 하러 갈 때 지혜는 뭐냐 하면은요. 이 집 안에 귀한 물건이 있나 없나 훔치러 가야 되니까 요걸 알아내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거는 어디에 숨겼을까? 어디에 숨어 있는가 요런 거 알아내서 잘 훔쳐내오고 요러는 게 지혜라면은 용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면은 내가 먼저 잡힐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내 동료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용기라는 겁니다. 그러고 훔쳐서 여러 명이 들어갔겠죠? 훔쳐서 달아 나올 때는 미리 달아나는 사람은 잡힐 확률이 더 낮겠죠? 맨 뒤에 앞서서 보내면서 뒤 살펴가면서 나오는 사람은 잡힐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는데도 나는 내 동료들 막 빨리빨리 달아나게 하고 내가 맨 나중에 오는 게 또 용기라고. 이거 도척이라는 사람도요. 우리 공자가 이는 예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러는 거 이렇게 해놨듯이 얘는 도둑으로서 지켜야 되는 예와 용기가 이렇게 해놨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는데 유하예는 성인인데 이 자기 동생을 도대체 근데다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이 유하예 이 성인 입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참 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타일러 보겠다고 이러고 이제 유하의 동생 도척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니까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도척은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성인인 체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하느냐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자꾸 해갖고 만났는데 얼굴만 빨갛게 닦여갖고 공자가 나옵니다. 그의 언변에 당할 재간이 없어서 그렇게 5가지 의와 예와 용기와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공자가 말이 딸려버린 겁니다. 이 정도의 이거 가장 저는 나빴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사람의 간을 생사람을 죽여가지고 간을 꺼내 먹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이 사람으로서는 제일 나빴다 생각하는 이 유하해 그러면은 도척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소련인데요. 근데 이 소련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 소련에 대해서는 다른 이렇게 잘했다 이러는 이런 내용보다는 소련은 부모를 3년간 부모상을 당하여서 3년간 애도하였다 이러거든요. 이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굳이 칭찬할 만한 일이었을까? 저는 아직도 그냥 미개에서 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시조쯤 되니까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 조선시대 때는 3년상 당연하였었죠?
3년상 저기 산소 묘막을 짓고 3년 동안 심효살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잖아요. 그러는데 이 소련이라는 사람을 부모 상에 3년간 애도하였다. 이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거론할 정도로,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아직도 요게 우리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공자 죽었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3년상을 하고 자공은 6년상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교를 받드는 사람들은 사서삼경 하면서 이것을 이제 예로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선시대까지 유교를 섬기면서 이게 넘어와서 3년상, 지금은 3일도 안 가죠. 뭐 시대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시대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시대에 전부 다 하던 생업 때려치워 놓고 3년간 이러고 있는 것도 문제긴 하겠죠. 그러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이거 했잖아. 우리 어린 시절에도 이거 했었잖아요. 3년상. 부모 제사 3년 동안 그 대청마루에 변수장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를 안 하죠?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는데 요것이 제대로 잡기 전에 아마 소련은 이것을 하였나 봐요. 3년 동안 애도하였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일미는 그래서 은둔자라고 그랬죠. 백이숙제 우중 이일주장 유하의 소련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에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는요, 7명인데 여기에서는 이 7명들이 은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7명을. 그래서 일미는 그래서 이 7명은 은둔자, 세상을 피해서 살았다. 자, 그러면서 자왈 항복할 항입니다. 내릴 강자도 되고 항복할 항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뜻과 의미 두 개인 글자를 볼 때는요, 얘가 항으로 왔는지, 자, 내릴 강으로 왔는지, 항복할 항자로 왔는지, 자, 요거를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항복할 항으로 왔어요. 그 뜻을 항복했다 소리는 그 뜻을 굽혔다 이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높은 뜻을 굽혀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압력이나 세력에 굴복하였다는 겁니다. 항복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뜻을 항복하지 않고 이거예요. 공자께서는 그 뜻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불욕기신은 그 몸을 불욕기신, 극이 몸신자 밑에 줄에 있죠. 세 번째 줄. 그 몸을 욕될 욕입니다. 그 몸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 내 뜻도 굽히지 않았고 내 몸도 욕되게 하지 않았는 사람은 백이숙제 여인저 이겁니다. 오로지 그 사람은 백이와 숙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유하의 소련하사대, 그래서 이를 위자이죠. 유하해와 소련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거죠. 일러 이 유하해와 소련에 대하여서 이를 위자는 말씀하시기를 이러는 거죠. 항지 욕신은하, 자, 그 뜻을 굽히고, 자, 항복항 항이니까 그 뜻을 굽혔다는 겁니다. 그 뜻을 굽히고 그 몸을 욕될 욕이죠. 그 몸을 욕되게 하였다는 거죠. 내 뜻을, 그 뜻을, 원래는 높은 고귀한 뜻을 굽혀버렸다는 거죠. 어떤 세력에게. 그 뜻을 굽혀버렸고 그 뜻을 굽혔으므로 내 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욕되게 됐다는 거죠. 욕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도단이게도 언중 논윤하며, 그래서 말은 윤리, 인륜윤자이죠. 인륜의 가운데 중은요, 딱 맞았다. 가운데 중간은 딱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일륜지사 윤리에 딱 가운데 중 맞았다. 행중여하며 하니 그래서 행하는 행동은 생각여자이죠. 행동하는 것은 생각에 딱 맞았다는 거죠. 행실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생각에 딱 맞았는데 기사이이은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뿐이다. 이미 이자 있죠. 자, 기사이이의에서 뒤에서 두 번째 이자, 이미 이자이죠. 이것뿐이다. 그 뜻을 내리고 그 몸을 욕되게 했으나 말은 윤리에 맞았다는 겁니다. 행실도 또 맞게끔 했다. 근데 그것뿐이다. 이 소리는 조금 더 고기 한쪽으로는 못 나갔다. 이러는 거죠. 자, 위우중 이일하사대. 그래서 우중, 이거는 태백의 동생이었고, 계력의 형이었던, 그리고 문왕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은 우중과 일에 대하여서는 우중과 이를 위 일러 말씀하시기에 은거 방은 하나. 그래서 자, 숨을 은자이죠. 숨어 살면서 말을 놓을 방이잖아요. 방언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말을 놓았다 소리는 거리낌 없이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은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꾹꾹 눌러서 참아.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은 뭐 그냥 거리낌 없이 내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하고 말을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어 살면서 말은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이거죠. 그러나 신중청하며 몸은 맑고 가운데에 딱 맞았다 이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말은 막 이렇게 맞게 했지만 내 몸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딱 이렇게 중용의 길을 걸었다. 맑고 청렴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패중건, 패할 패자이죠. 패하는 것은 자, 건세건인데 건도에 딱 맞았다. 가운데 중에 있는 것은 딱 적당하게 딱딱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건도에 딱 어떤 건세에도 굴하지 않게 이게 딱딱 맞았다는 거죠. 아즉이시 그래서 아즉 나는이죠. 이건 공자님 말이죠. 이제 공자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시 뒤에 있는 이시 이것 저것 옳을 시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시로 와서 나는 이들과는 다를리 가운데 다를리가 있죠. 다르다. 나는 이들과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자,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이게 모든 게 맞았던 사람은 백이숙제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하에 뭐 이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을 굽히고 그 몸을 욕되게 하였고 뭐 아니면은 말은 너무나 말을 너무 조심성 없게 하거나 막 이런 사람 은둔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었다면은 나는 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들과 달라서 무가 무불가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는 것도 없다.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때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 때는 저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도 앞에 이제 논하였던 이 유하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공자가 보기에는 나는 이 사람들이 일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공자는 이때 이 시대에는 은둔자들이 많은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공자가 은둔하거나 하지 않고 벼슬을 하겠다고 천하를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저 도도히 흐르는 물을 지가 무슨 수로 맞겠다고 지금 저러고 다니느냐.
이랬잖아요. 우리 대세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어떤 사람의 지가 아무리 잘나서 도척이 정도의 구척만의 사단 그 정도의 세력이 있다고 한들 그거 못 막습니다. 그 세력 가지고는 그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악으로 가는 흐름이든 선으로 가는 흐름이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살맛 안 나.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지. 그거 못 막습니다. 자, 그러는데 공자는 나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